여러분은 이분이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분은 만 92세 원숭이띠인 1932년생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최강동안 이기려 총장님입니다. 만약 생년월일을 모른다면 이분의 연세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나이의 개념과 실제 외모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맞게 또는 그보다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 한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제 영상이 더 빨리 업로드됩니다. 우리는 주름과 흰머리가 점점 늘어날 때,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 뛰었는데 숨이 차고 충분히 자도 피곤하거나 피부가 칙칙해지면 우리는 쉽게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나는 늙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60에서 82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후 자신의 나이와 기억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점수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에게는 나이가 많으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낮다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나는 테스트를 잘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조성한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테스트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는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 는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스 교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 실제 능력이 감소한다. 자신의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의 기억력 점수는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의 저서인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는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고방식과 태도라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젊음을 추구하면 실제로 신체적인 노화도 늦춰진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바로 7, 80대 노인들을 모아놓고 주변 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20년 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뒤 전과 후 나이에 관련된 지표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흔히들 나이 들면 줄어드는 기억력, 인지능력, 시력, 청력 등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20년 전 환경은 특정 시설의 주변 모습을 20년 전의 물건들, 잡지, 뉴스, 유행 등으로 꾸며놓고 실험 시작 때 본인들의 20년 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 후 이들의 나이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어린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도 나이 많은 남편과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질병이나 생활 습관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젊다 아니면 나는 늙었다 라는 생각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음을 위 실험과 통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생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노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감소하며 외모도 변합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는 뇌를 포함한 전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어 이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감소시키며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감소시켜 뇌 노화를 촉진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20, 30대 젊은 층에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치매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년 동안 수녀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수녀들이 그렇지 않은 수녀들보다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음식과 수면 시간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청춘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와 육체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끔 거울 속 나 자신을 보면 어떤 날은 아주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겨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행복한 날에는 거울 속에 나도 젊고 아름답게 보이고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이 많은 날에는 거울 속에 나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뇌의 용량은 겨우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뇌 용량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연결하며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면 뇌의 용량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뇌는 착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중년은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의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 목표, 희망이 그 사람의 눈빛, 태도, 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40대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가 그의 얼굴, 태도, 눈빛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자. 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은 친구 중에는 이미 포기한 듯 나이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번 생은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눈빛은 활력이 없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도전할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늙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며 젊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도전하세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영원히 젊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에 비친 나에게 너 정말 아름답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집 작은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피어난 노란 꽃을 보면서 그 꽃이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매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의 마음에 단단한 콘크리트 성을 쌓아가는 하루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재미용 영상을 제쳐놓고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당신은 이미 상위 1%입니다. 꽃 같은 중년 이후의 삶을 꿈꾸며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자신에게 칭찬해 줍시다. 저도 당신의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또는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뻔한 3대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80세면 충분히 살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래도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이 이전에 한 말을 철회하시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늙으면 아파서 병원 신세나 지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했던 거죠.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80 넘으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80세 이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단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면에 90세에 100세 넘도록 건재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장수 비법이 있는 건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급격한 근 감소와 활동량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70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80세쯤이 되면 일상이 귀찮아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지시죠. 즐겨 드시던 찌개나 밑반찬도 입맛도 없고 귀찮으니까 밥에 물 말아서 대충 먹어요. 라면서 한 끼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크게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빗길에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활동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근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일상에서의 움직임도 점점 더 귀찮거나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가벼운 일상생활조차 벅차지고 퇴행성 질환도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죠. 결국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번째 이유는 고립감과 우울감입니다. 노년기에는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실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시고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다 보니 고립감이 점점 깊어지시죠. 이런 고립감은 곧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몸의 면역력과 회복 기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심리적 고통은 그저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아프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만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만성질환 방치와 잘못된 자가 진단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었죠. 퇴직하고 나서 또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야 겨우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80세가 넘으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도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는 거죠. 80세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와도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면서 병원도 늦게 가시고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아버리시죠.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 큰 병으로 번지거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대처를 못해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명 위험을 높이는 원인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90세, 100세에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피하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5가지 장수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실생활 활동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인다는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 어르신, 이런 일도 직접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해. 그게 다 운동이 되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가벼운 집안일도 하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시고 틈틈이 맨손 체조도 하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몸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근력을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수 비법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뭔 목표가 있어? 그냥 자식이나 손주 보며 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나이에도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작은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0이 넘도록 활기찬 분들을 보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 라고 당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소소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주에게 선물할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려고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는 식이죠. 또는 오늘도 나의 텃밭 채소를 잘 키워봐야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봐야지, 이렇게 스스로 작은 목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목표들이 매일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 동기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결국 활력 넘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장수 비법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 같지만 의외로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감정들을 그냥 묵혀두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체내 염증 수치도 증가하고 다양한 질환의 위험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꼭 찾아야 하는데요. 방법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일기를 써본다든지,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죠. 존 카바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것을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스트레스라도 담아두지 말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수 비법은 사회적 유대감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사교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함께하는 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억지로 참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이나 흡연,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행복감 역시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으니 자신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5번째 장수 비법은 배불러라는 느낌이 들기 전에 식사 멈추기입니다. 식사할 때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멈추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배가 80% 정도 찼다는 느낌이 들 때 그만 먹으면 건강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적게 먹되 골고루 먹는다는 겁니다. 무작정 끼니를 거르거나 허기진 상태로 하루를 보내지 않으시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특히 두부나 달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식품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더라고요. 아침은 비교적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지만 점심과 저녁은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조금씩 자주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단명의 요인과 장수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이엔 내 인생도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겠다 는 희망을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분명 본인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80세가 넘으셨거나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부모님 혹은 내가 이렇게 건강 습관을 지켜 장수하고 있어요 하는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더 좋은 노후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동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